예, 미국 조지아에서 구금됐다가 무사 귀환한 우리 근로자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일주일 만에 풀려나 천신만고 끝에 한국 땅을 밟은 근로자들. 안도하면서도 당시의 악몽을 진술했는데 화면에 보이는 유기주제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핵을 가져야 한다. 핵무장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뭔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귀국했던 우리 근로자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화장실이나 샤워실은 뭐 다 오픈되어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냥 천막 하나, 그냥 딱 상체 정도 가릴 수 있는 천막 하나. 그렇게 한 방에 70명, 80명 잠자기도 힘들고. 콘크리트 바닥에서 침대도 모자르고 매트리스도 없고 그냥 땅바닥에서 자고 됐어요. 우리 사실상 미국과 동맹국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동맹국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가고 싶지 않다. 실제 저희가 여쭤봤어요. 다시 미국에 돌아갈 생각이 있느냐고 여쭤봤더니 뭐 회사에서 가라고 하면 가야 하지 않겠나. 하지만 솔직히 무섭다. 가족이 말리고 있기 때문에 다시는 미국 땅을 밟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장성호 원장님. 네. 사실 미국이 우리가 이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한미동맹, 혈맹으로 알려진 미국에서 어떻게 우리 국민을 3명도 아니고 30명도 아니고 300명 넘는 국민을 일주일간 구금하다가 이렇게 한국에 보내줬을까? 전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것을 우리가 차치하더라도 미국과 우리의 사법 체제라든가 국민이 느끼는 법 감정 이런 것은 전혀 다릅니다. 제가 미국에서도 생활을 해봤지만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가서 조사도 받고 인정적으로 서로 인사도 하고 그런 표정으로 서로 대화를 하는데 한국인이 미국에 가서 보면은 그냥 냉정합니다. 법적으로 그냥 처리하고 이것은 뭐 위법이다. 그러면 바로 어레스트, 체포한다. 그런 것이 통상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한국인이 외국 가서 저런 어떤 법적인 조치를 받았을 때는 상당히 당황스럽고 야, 이런 나라에서 못 살겠다. 뭐 그런 생각도 저도 과거에 미국 갔을 때 그런 걸 몇 번 경험을 했는데 네. 그런 것을 우리 근로자들이 느꼈을 것 같고 물론 이것을 우리가 뭐 미국의 뭐 이재명 정부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무역 협정에 대한 것을 얻기 위한 협상 전략이라고 우리가 억측으로 지금 얘기도 하지만 그런 것보다도 1차적으로는 우리 정부의 어떤 그 미리 선제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부분 그리고 현대차라든가 NG엔솔에서 이 불법 취업을 단속하겠다고 하는 미국에서 40번 정도의 경고가 있었는데 이것을 무시한 것이 저는 가장 큰 패인이고 결국은 그 패인이 회사에서 정말 그 우리 기업 투자 사업 중에서 일어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근로자들은 상당히 억울한 느낌을 가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장 변호사님. 네. 우리 구금 시설에 갇혔던 우리 국민들 일주일의 악몽이라고 제목을 달아봤는데 죄수복을 입히고 수갑을 채우고 머그샷도 촬영했다. 수갑이 그때 이제 잡혀갈 때 워낙 뜨거워서 손에 데일 정도였다고 하고요. 교도관에게 뭐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요구를 했더니 눈을 찢는 행동을 했다. 이런 증언까지 나왔죠. 맞습니다. 완전히 범죄자 취급을 했고 모욕적인 상황에 노출됐다라고 이제 인터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 주신 대로 머그샷을 촬영했을 뿐만 아니라 좀 인종차별적인 언사에 직접적인 노출이 되기도 했었는데 또 일부 이 구금됐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진해서 출국하겠다는 부분에 서명하지 않으면 이 구금 시설에 몇 년 갇혀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어떻게 보면 겁박성 이런 협박성 발언에도 이제 좀 노출이 됐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벌써부터 집단 소송 제기 가능성까지 지금 제기가 되고 있고요. 일부 미국의 변호사들은 의사타진을 해봤더니 집단 소송에 같이 합류하겠다는 사람들도 꽤 있다라고 전하고 있고 특히나 문제점은 이게 비자 형태도 여러 가지인데 이른바 비즈니스 방문 비자로 불리는 B1 비자를 발급받은 사람들에게까지도 이런 행위를 했다라는 점에서 문제라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한국에 돌아오신 거 너무 다행인데 오랫동안 트라우마에 혹시 시달리지는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자, 재발 방지가 중요하겠죠. 정부와 야당의 주장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습니다만 더 빨리 고국으로 모시지는 못해서 송구한 마음입니다. 한 분의 임산부가 계셨습니다. 이 임산부는 퍼스트 클래스로 모셔서 저희가 이분의 심리적 안정에 최선을 다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고요. 사과할 자리조차 성과의 장으로 포장하는 뻔뻔함에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할 뿐입니다.
지금은 자화자찬 성과쇼를 벌일 게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외교 참사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과 책임을 보일 시간입니다. 자, 강성필 부대변인. 네. 뭐 열흘 전에 한미 정상회담 끝나고 와서 잘했다. 정말 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기고 왔다는 정도의 여러 당에서도 또 정부에서도 그런 발언들이 나왔기 때문에 잘하고 왔나 보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여러 상황들을 볼 때 이 관세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는 모양이에요.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어디에 뭐 근로자를 어떻게 고용할 것인가 이 등등의 문제가 어떻게 보면 거의 안 이루어진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도 이제 말을 했지만 이제 트럼프 시대에는 모든 것이 뉴 노멀이다. 그러니까 관세는 관세대로, 또 통상은 통상대로, 또 뭐 안보는 안보대로, 구금은 구금대로. 구금은 구금대로. 뭐 이렇게 각자 해야 되는 것이 트럼프 시대의 뉴 노멀이고 사실 이러한 것들은 우리 대한민국만 겪고 있는 어려움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어려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언론에서도 사실 이번에 트럼프 정부가 우리 노동자들을 구금한 걸 두고 트럼프에게 비교적 우호적이라고 평가되고 있는 폭스뉴스에서도 아니 우리가 투자받을 준비도 안 돼 있으면서 투자해달라고 한 거 아니냐. 그 한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지금 주의 깊게 보고 있다. 이런 아주 안 좋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악조건 속에서도 해야 될 일을 최대한 해야 되고 이번 계기를 사태로 사실 외교력을 더 키워야 되고 외교력뿐만 아니라 사실 공공외교 그러니까 정부와 어떤 관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까지 최대한의 영향을 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걱정은 이러다가 이제 반미 감정이 높아지는 것 아니냐. 어떻게 동맹한테 이럴 수 있느냐는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그래? 우리 근로자들 가서 다 비자 까라고 하고 구금했어? 그럼 한국에 들어와 있는 미국인 영어 선생님 중에 정말 비즈니스 제대로 된 취업 비자 받아 들어오는 사람 전수조사 해보자. 라는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사실 그런 감정 충분히 느낄 수가 있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식으로 어떤 외교에서 발생한 문제를 대응하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방식으로 하면 우리가 그 어떤 나라와 제대로 된 외교를 할 수가 있고 무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또 무역을 많이 해야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이득이 된다면 100번이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저에게 긍정적으로 돌아오는 건 제가 봤을 땐 없다고 생각하고 어쩔 때는 이런 것을 무거운 짐과 부담으로 돌려주는 것이 오히려 저는 협상에 더 좋게 작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이 일을 계기로 협상에 좀 더 우리가 우위에 설 수 있을 거다. 네,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언론도 지금 비판적인 여론이 있고 민주당에서도 들고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것들을 잘 이용해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원하는 것 그동안 불합리하게 느꼈던 것을 좀 관철해내는 그런 강력한 좀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영훈 대변인, 저희가 주제 제목에서 봤던 것처럼 홍준표 전 시장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현 정부가 친중 친북 성향이라 하더라도 이런 대접받는 건 정말 모욕이고 수치다. 이런 모욕과 수치를 안 당하려면 결국 미군이 주한 미군을 지렛대로 인해서 우리에게 뭔가 우위에서 협상을 진행하려고 하니 그거 안 당하려면 우리가 핵무장을 고려할 때가 왔다라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저 사태를 보면서 화도 나고 슬프기도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처럼 우리가 핵무장을 하자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논리적인 비약이 심하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처럼 우리가 핵무장을 하려면 핵확산 금지 조약, NPT를 탈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전 세계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게 될 겁니다. 북한처럼 고난의 행군을 한 30년 해야 될 거예요. 홍준표 전 시장 얘기대로 하면은 김일성, 김정은 이 3대가 잘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대단히 비현실적인 이야기이자 본인이 30년간 보수 정치인으로서 활동해왔다고 자부하는 분이라면은 저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안보 면에 있어서도 아무것도 안 할 것이냐? 그건 아니죠. 우리가 유사시에 대비해서 핵 잠재력을 확보하기 위한 스텝들은 밟아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한미 원자력 협정을 어떻게 개정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매우 정교하고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내놓아야 되는 것이 전직 원로 정치인으로서의 할 일이지 그렇게 논리적으로 크게 점프를 해서 핵무장을 하자 적절하지 않은 이야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국민들이 지금 화가 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냉철하게 국익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협상을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 지혜를 모아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